본인의 정체를 드러낸 악마엠. 드디어 M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지석과 마리 가족 친구들은 악마엠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악마엠으로부터 마리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드디어 악마엠은 마리를 통해 정체를 드러냅니다. M이 된 마리는 도망을 갑니다. 야, 인사 끝난 거야? 어디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를 알리러 가는 거야. 말이야, 가면 안 돼. 마리는 없어. 누구도 마리를 되살려 놓지 못해. 병원 의사들은 M이 된 마리를 막으려 합니다. M이 병원을 빠져나가자 병원에 잠겨있던 문들이 다시 열립니다. M이 된 마리를 목격한 친구들은 놀랍니다. M은 낙태를 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 죽은 태아들의 복수를 시작합니다. 마리는 병원에서 빠져나와 김도진을 찾아갑니다. 오늘 검사 받기로 했다던데. 내가 환자처럼 보여요? 건강해 보이는 건. 받은 재산 전부를 도진 씨에게 맡기기로 했다는 거 예지도 알아요? 사업은 어디까지나 사업이야. M이 된 마리는 대놓고 도진을 유혹하지만 도진은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마리 언니 수경과 새엄마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왜 열려있지? 나올 때 문 잠갔잖아요. 아버지 오셨나 봐요. 아버진 병원에 계시잖아. 어머니! 야, 너였구나.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니? 큰언니가 왔어요. 배고픈가 봐요. 마리는 죽은 언니 이야기를 새엄마에게 합니다. 새엄마는 죽은 마리 언니 방에서 소름 끼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이야, 최 박사는 M이 아버지라고 지목한 홍 과장과 대화를 나눕니다. 홍 과장님을 지목했는지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애들은 낙태시킨 적 없습니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26년 전이요. 날짜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만난 사람입니다.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임신을 했다고 했습니다. 대수술을 받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대동병원입니다. 마리가 태어난 병원은 어디입니까? 대동병원입니다. 서울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청초였습니다. 6월달에 낙태 수술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M이 다른 태아의 기억분자라고 했습니다. 수술 도중에 이미 낙태 수술로 제거된 다른 태아의 기억인자가 얘 몸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홍 과장은 M이 본인 아들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아버지란 사람. 내가 그 애의 아버지란 말씀입니까? 프롬 박사는 마리 몸속에 숨어있던 M을 깨워 M 능력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마리 친구들은 병원을 찾아가 M으로부터 시작된 바이러스 감염을 조사하려 합니다. 모두 그 여자와 키스를 했다는 거죠. 철신 마리하고 결혼까지 하려던 사이니까 당연히 키스 정도는 했겠지. 근데 괴질에 걸린 그 인턴도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왜 키스였어요? 결과적으로 마리하고 키스한 사람은 다 죽었잖아. 송지석과 최 박사는 M이 첫 타겟으로 복수할 가능성이 높은 M의 침몰을 홍 과장에게 묻습니다. 그분 어디 계십니까? 첫 번째 복수 대상은 자기를 낙태시킨 그의 어머니일 겁니다. 사람은 의상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재혼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M은 본격적으로 낙태한 사람들에게 복수를 시작합니다. 환자가 우리 병원에서 중절 수술을 받은 환자라는 겁니다. 지석과 마리 가족들은 M이 되어버린 마리를 걱정합니다. 마리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마리가 가족한테서 떨어져 있으려 한다는 건 가족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그 M이 마리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희와 예지는 도진을 찾아가 마리의 현 상태를 말해줍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마린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 마리가 아니에요. 모르겠니? 네 눈으로 악마의 얼굴을 봤다 그랬잖아. 예지는 은희와 함께 마리 사진을 들고 가 점집을 찾아갑니다. 이 여자와 악령이 같이 있어. 강력한 용자죠. 홍 과장은 M의 어머니 윤정숙을 찾아가 지금 상황을 설명합니다. 실제로 그런 초현실적인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저들을 어떡하라는 거죠? 중간 외국에 좀 나가 있는 게 옛날에 어떤 남자를 사랑하여 혼자의 배신으로 낙태 수술을 하였는데 아이의 영혼이 악마가 되어 복수를 하려 한다. 외국으로 피해야 한다? 난 여긴 위험해요. 악마도 믿지 않아요. 시간이 없어. 전 안 떠나요. 마리 몸을 차지한 M은 새엄마에게 죽은 언니의 복수를 합니다. 지석은 은희가 걱정되어 연락을 하지만
애미 된 마리를 구하기 위해 차마 은혜에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일 있는 거 아니죠? 없는 거죠? 왜요? 왜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마리 때문에요? 말이 문제에 전념할 수밖에 없어요. 지석은 마리를 찾기 위해 최 박사를 찾아갑니다. 인가에 은신처를 만들어 놨겠지. 옛날 옷들과 어릴 때 갖고 놀던 인형을 갖고 나갔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괴질에 감염된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최 박사와 대화를 하던 중 지석은 마리가 숨어있을 곳을 생각해냅니다. 늦은 밤까지 일을 하던 애미의 생모 정수에게 이상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지석은 운철집에 숨어있는 마리를 기다리다 아침을 맞이합니다. 잠겨있던 문이 열리는 집으로 지석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2층 방에 누워있는 마리를 발견합니다. 애미 된 마리는 애미 지석에게 죽음의 키스를 시도하려 하자 정신을 차려 지석을 밀어냅니다. 내가 두렵나? 사랑의 감정이 외모에 달려있다면 마네킹도 사랑할 수 있겠군. 너희들 눈에는 껍데기만 보이지. 네가 말이 안에 있는 애민가? 말이는 어디 있나? 내 안에, 그리고 네 마음속에도 있지. 영원히 마리의 그림자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 마리와 키스하면 죽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겠지. 자, 그럼 키스해. 있으면 죽어! 빨리 도망가! 지석은 마리 얼굴에 숨어있던 애미의 실체와 마주합니다. 애미의 공격을 당한 윤정숙은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리고 마리 새엄마 역시 애미의 공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합니다. 같은 날 밤 마리아 어머니와 애미 어머니가 동시에 당한 겁니다. 오는 일반 환자를 받지 않게 될 겁니다. 지석은 최 박사를 찾아가 마리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애미 교체되고 있었어요. 마리의 모습을 하고 나한테 키스하라고 했어요. 도망쳐 나왔습니다. 애미 싸우고 있었어요. 애는 날 유혹했고 마린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무사히 빠져나와서 다행이구만. 최 박사는 힘들어한 지석에게 위로를 하지만 지석은 마리를 구하기 위해 다시 마리에게로 향합니다. 기다려봐. 대도 한 가지 계획이 있으니까. 애미 된 마리는 언니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어떤 여자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바로 20년 전에 우리한테 당한 그의 복수를 하겠다고. 무슨 소리야? 그날 밤 일을 다 알고 있었어. 이런 멍청한 놈. 최 박사는 지석에게 M을 통제할 수 있는 약물이 존재한다는 말을 합니다. 반대 성분으로다가 M을 쫓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했었지. 정말로 모험일세. 만약 실패하게 되면은 자네가 당해야 될 테니까 말이야. 이게 언제입니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마리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M과 마리는 충돌하며 힘들어합니다. M에서 마리를 잠시 돌아온 마리는 M과 대화를 합니다. 네가 나 조종하고 있다는 거 알아. 너한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네 맘대로 할 수 없어. 뒤는 내 것이야. M과 사투를 벌이던 마리는 결국 기절을 합니다. 기절한 마리 곁으로 도진이 등장합니다. 괜찮아? 마리. 안으로 데려가줘. 도진은 마리가 제시한 돈에 넘어가 버립니다. 예지는 마리를 만나기 위해 운철집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M에게 조종당하는 마리는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마리야? 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 정말 모르는 거야? 엄마가? 약을?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 언니, 미안해.
한 것과 같아. 아니야, 사실이야. 정신을 차린 마리는 M에게 조종당해 한 일들을 반성합니다. 다음날 지석은 은희를 만나 대화를 나눕니다. 왜 마리를 돌려놓을 수 없는 거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은희도 그렇게 해줘. 덕시 말대로 마리를 미워하지 않도록 노력할게. 얘한테만 매달려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을게. 마리와 함께 있던 도진을 본 예지는 도진을 찾아갑니다.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요? 말이 만났어. 사업 문제로 만난 거야. 그래서 돈 빌렸어요? 덕분에 우선 급한 불은 껐어. 한밤중에 집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마린 운철 씨와 결혼하려던 여자예요. 그리고 마리를 만나지 않겠다던 나하고의 약속은요? 에 대한 다른 감정이 있었다는 거 인정하겠어.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그건 사랑의 감정하고는 다른 거야. 내 의지는 극복할 수가 없었어. 나 좀 잡아줘. 늦었어요. 난 마리를 용서 못해요. 지석은 마리를 미행하기 시작합니다. 지석은 악마 M에게도 착한 면이 있다고 말하지만 최 박사는 아니라며 부정합니다. 최 박사가 드디어 악마 M을 억제시킬 수 있는 약물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그 약입니까? 이 스코트 코빈으로 M을 약화시킬 수가 있을 거야. M을 죽이려면 마리가 죽어야 해. 찾내려고 하면 옮겨갈 대상이 있어야겠지. 내 몸에서 마리한테로 옮겨간 것이었으니까.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야. 당국에서는 이미 마리를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걸세. 예지는 악마 M에게 복수를 하려 합니다. 그 순간 예지에게 도진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병원에 이송되었다는 정보가 전달됩니다. 지석은 최 박사에게 받은 약물과 주사를 가지고 마리가 있는 운철집으로 향합니다. 은희는 도진이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예지와 병원을 찾아갑니다. 예지는 악마 M이 된 마리에게 복수를 다짐합니다. 한편 지석은 운철집에서 마리를 기다립니다. 같은 시각 은희 또한 마리를 만나기 위해 운철집으로 옵니다. 그 모습을 본 지석은 창밖에서 둘을 지켜봅니다. 쓰러진 마리 뒤편으로 예지가 등장하며 마리를 공격합니다. 예지에게 공격을 받은 M이 된 마리는 쓰러집니다. 지석은 마리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예지에게 하소연합니다. 마리가 아니에요. 악마예요. 마리도 돌아오고 있다고요. 마린 이제 없어요. 마리는 병원에 실려갑니다. 마리가 치료 중인 병원에선 최 박사 의사들의 회의가 시작됩니다. 코빈 주사가 효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리 안에 M을 소멸시켰거나 다시 반짝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또 하나의 경우 최 박사는 의사들에게 마리 몸속에 존재하는 M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수 있다는 의견을 냅니다. 아니 옹교가다니요. 은인 자기를 희생하려 했던 거예요. M을 막을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정말로 M이 은희와의 약속대로 복수를 끊는 걸까요? 한편 의식이 없는 마리 몸속에서 M이 깨어납니다. 동시에 마리가 등장하는 악몽일꾼 성자와 정숙입니다. 왜 그래 여보? 여자 이 병원에 있죠. 정말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몸을 빌어 살아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복수의 화신되었단 말이죠. 정숙은 홍 과장에게 본인 임시 상태였을 때 심리 상태를 고백합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었어요. 복수를 생각했었고 수술대 위해서 난 당신에 대한 복수만을 생각했었어요.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리 새엄마 성자 또한 마리 아버지를 통해 마리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중절 수술을 받기로 한 거야. 원치 않던 애가 태어나게 되었지. 난 그 애를 태어난 순간부터 미워했지. 지석은 은희가 사라진 것을 알고는 놀랍니다. 최 박사 홍 과장은 마리가 입원 중인 병동으로 향합니다. 아니 잠깐만. 김은희 씨 병실로 돌아가세요. 잠깐, 켄 형이 왜 여기서 나와?
M에게 주중당하는 은희를 끌고 가던 의사들은 M의 공격으로 은희를 놓치게 됩니다. 정신이 나간 듯한 은희와 마주친 지석은 은희를 따라갑니다. 최 박사는 M이 마리 몸속에서 빠져나와 은희에게 옮겨갔다고 믿습니다. 박마리의 친구인 김은희에게 사랑을 느끼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마리는 위험인물이 아니라는 겁니까?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식물인간 상태인 마리에게로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마리아, 난 지금 네가 몸속에 있는 그 나쁜 마음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언니를 위해서. 그래서 난 내가 두려웠는지도 몰라. 맹세하지만 결코 미움은 아니었다. 네 엄마를 잃은 슬픔 때문에 그 순간에도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마리가 식물인간이 되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예지와 도진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일단 M이 무력해졌던가 소멸된 것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스콧 코빈 주사 효력 때문이던가. 악을 선으로 만드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 식물인간 상태였던 마리가 갑자기 정신을 차립니다. 나를 똑바로 봐. 그러지 마라. 살려줘. 지석은 마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동을 찾아가지만 병동에 누워있던 사람은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마리가 아니에요. M은 은희를 사랑하고 있지만 은희는 M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마리가 아니야. 난 마리가 아니야. 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왜 모두들 나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거야? 왜 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지? 넌 나에게 키스를 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였어. 넌 내 육체를 나한테서 뺏어갈 수 있지만 내 마음을 뺏어갈 수는 없을 거야. 최 박사는 홍 과장에게 연락하여 M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M의 위장극이었어요. 복수가 시작됐어요. 어서 피하세요. 지석은 마리 가족들에게 M이 다시 깨어났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한편 M은 친아버지 홍 과장과 대면합니다. 내가 두려운가? 아버지. M은 자신을 버린 친부모를 만나지만 본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절망합니다. M과 홍 과장이 대치하고 있던 순간 지석과 마리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거기 있지. 못하게 해. M에서 마리로 돌아와 괴로워하고 있는 마리를 본 지석은 최 박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최 박사님, 우리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병원 밖으로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지석군 말대로 그게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석은 은희를 만납니다. 마리가 다시 돌아왔어. 언제 다시 M의 프로가 될지 몰라. 도와줘. 은희의 도움이 필요해. 마리를 데리고 해서 도망치려고 그래. 마리한테서 M을 쫓아내지 못하면 M을 당할 수는 없어. 안 돼요. 지석씨 보낼 수 없어. 은희는 사랑한 지석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채 마리를 병원 밖으로 데려갑니다. 잠깐만. 무슨 짓입니까? 날 보고 있느냐 하더라. 진실로 사죄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보내주세요. 예지와 도진 역시 은희와 함께 마리와 지석을 병원 밖으로 탈출시키는 것을 돕습니다. 시간 없어요. 어서 가요. 빨리 가요, 지석씨. 마리는 지석과 멀리 도망을 칩니다. 마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본인을 지켜주려는 지석의 진심을 느낍니다. 잠을 자고 있던 지석은 사라진 마리를 보며 놀라 마리를 찾아다닙니다. 지석은 마리에게 다가가지만 마리 몸속에 M이 깨어납니다. 이리 와. M에게 공격받아 정신을 잃은 지석은 어떻게 하면 네가 마리한테서 떠날 수 있지? 내가 죽으려면 마리가 죽어야 돼. 그럼 네가 나한테로 들어와. 네가 나를 받아들이는 거야? 지석은 마리를 살리기 위해 M과 거래를 합니다. M은 지석에게 옮겨갑니다. 그 모습을 본 마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마리가 지석을 구하기 위해 따라가던 그 순간 경찰이 출동합니다. 오빠!
지석은 경찰의 총을 맞고 죽음을 맞는 마리와 함께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M은 지석과 함께 죽음을 맞습니다. 이상 드라마 M 8화부터 최종화까지 방금 미소회편의 철수였습니다.